메리 포핀스. 집들과 공원 사이로 커다란 벚나무들이 늘어선 길이 있는 마을에 낡고 작은 뱅크스 신의 집이 있었어요. 길모퉁이에 있는 붐 제독의 집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붐 제독의 집은 구남처럼 생겼는데 마당에는 깃대가 꽂혀 있고 지붕에는 망원경처럼 생긴 금빛 풍향계가 달려 있었어요. 뱅크스 씨 부부는 집을 멋지게 꾸미는 것보다 아이들을 잘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뱅크스 씨 부부에게는 4 아이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제인, 둘째는 마이클, 셋째는 존, 막내는 바브라였어요. 부엌 일을 돕는 불일 아주머니, 가정부 엘렌, 정원을 가꾸고 부엌칼을 갈고 구두 닦는 일을 하는 로버트슨 에이도 뱅크스 신의 식구예요. 어제까지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케이티 아주머니도 함께 살았지요. 뱅크스 부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쩌면 좋죠? 케이티 아주머니가 갑자기 나가버렸으니 말이에요.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을 구한다는 신문 광고를 내야겠어. 그나저나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걸 보니 날씨가 추워지겠어. 뱅크스 씨는 붐 제독의 집에 있는 풍향계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뱅크스 부인은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 신문사에 편지를 보냈어요. 물론 아이들을 돌볼 유모를 구한다는 내용이었지요. 제인과 마이클은 저녁을 먹은 뒤 창밖을 보며 아빠를 기다렸어요. 벚나무 가지들이 마구 흔들리고 덜컹덜컹 창틀도 소리를 냈지요. 쾅! 뭔가가 대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집안에서 새어나가는 불빛에 사람 그림자가 문 앞에 어른거렸어요. 아빠다! 마이클이 큰 소리로 외치자 제인이 마이클의 어깨를 잡았어요.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한 손으로 모자를 누르고 다른 손에는 가방을 든 여자 어른이었어요. 아이들은 그 여자가 바람에 날려왔다고 생각했어요. 여자가 현관 앞에 내려설 때 와당탕 하며 집이 흔들거렸어요. 제이는 마이클의 손을 잡고 2층 계단 앞으로 나갔어요. 엄마는 그 여자 손님과 함께 거실에서 나왔어요. 윤기가 흐르는 까만 머리카락과 작고 반짝이는 푸른 눈을 가진 여자였어요. 마른 몸집에 손과 발은 유난히 컸어요. 꼭 나무 인형 같아. 제인이 속삭이자 마이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뱅크스 부인이 말했어요. 저 소개장을 보여주시겠어요? 소개장이요? 전 그런 건 안 갖고 다녀요. 여자가 딱 잘라 말하자 뱅크스 부인은 당황했어요. 대개는 소개장을 가지고 오던데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여자는 이상하다는 듯 뱅크스 부인을 바라보았어요. 부인, 그건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에요. 뱅크스 부인은 더 이상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말을 듣는 걸 가장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좀 이상한 데가 있지만 그 여자를 유모로 쓰기로 했어요. 좋습니다. 아이들을 맡아주세요. 아이들 방은 2층에 있어요. 뱅크스 부인은 앞장서서 여자를 안내했어요. 아이들은 엄마와 이상한 여자가 2층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어요. 제인과 마이클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어요. 엄마 뒤를 따라오는 여자가 계단 난간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이따금 자신들도 난간을 타고 1층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1층에서 2층으로 난간을 타고 올라오는 것은 처음 보았지요. 2층에 올라오자 여자는 태연하게 난간에서 내려섰어요. 뱅크스 부인은 여자에게 아이들을 소개했어요. 메리 포핀스 양, 제인과 마이클이에요. 제인과 마이클이 멀뚱멀뚱 서 있자 뱅크스 부인이 말했어요. 제인, 마이클, 어서 인사해야지. 그제야 제인과 마이클은 인사를 했어요. 뱅크스 부인은 방문을 열어 침대에서 잠든 아기들을 가리켰어요. 저 아이들은 쌍둥이랍니다. 뱅크스 부인이 사남매를 모두 소개해주자 여자는 다시 한번 아이들을 둘러본 뒤에 말했어요. 좋아요. 일하기로 하지요. 뱅크스 부인은 메리 포핀스가 지낼 방을 안내해주고 갔어요. 제인과 마이클은
메리 포핀스가 짐 푸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우리가 보기엔 바람을 타고 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오신 거예요? 마이클이 묻자 메리 포핀스는 짤막하게 대답했어요. 네 말이 맞아. 그러고는 모자를 벗고 목도리를 풀어 침대 기둥에 걸었어요. 메리 포핀스는 자주 흥 하고 콧방귀를 뀌었으나 할 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메리 포핀스는 이상하게 생긴 가방을 열쇠로 열면서 말했어요. 이 가방은 양탄자로 만든 거야. 가방 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었는데 메리 포핀스가 빈 가방에 손을 넣었다가 뺄 때마다 물건들이 하나씩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 물건들 중에는 숟가락이 달린 약병도 있었어요. 메리 포핀스가 숟가락에 빨간 물약을 따라 마이클에게 내밀었어요. 싫어요. 안 먹을 거예요. 전 아무데도 안 아파요. 마이클은 이렇게 말했지만 메리 포핀스의 얼굴을 보자 어쩔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약을 먹고 말았어요. 마이클은 그 약이 딸기 맛이어서 더 먹고 싶어졌어요. 메리 포핀스는 제인에게는 초록빛 물약을 주었어요. 제인도 라임 주스 맛이 나는 약을 더 먹고 싶었어요. 메리 포핀스는 쌍둥이에게 우유를 먹인 뒤 자기도 물약을 먹었어요. 그런 다음 제인과 마이클을 잠옷으로 갈아입히고 잠자리에 들게 했어요. 제인과 마이클은 침대에서 눈을 반짝이며 메리 포핀스를 바라보았어요. 메리 포핀스는 양탄자 가방에서 조립식 침대까지 꺼냈어요. 마이클은 이 이상한 유모가 마음에 들었어요. 앞으로 재미난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오래오래 우리랑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메리 포핀스는 잠옷으로 갈아입고 양탄자 가방에서 꺼낸 침대 속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그래.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까지 있을 거야. 마이클과 제인은 눈앞에서 펼쳐진 놀라운 일들을 떠올리며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잠이 들었어요. 아이들은 물론 집안 사람들도 대부분 메리 포핀스와 함께 살게 된 것을 좋아했지요. 하지만 메리 포핀스의 마음은 아무도 몰랐어요. 메리 포핀스는 자기 기분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메리 포핀스는 2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 1시부터 6시까지 휴가였어요. 메리 포핀스는 하얀 장갑을 끼고 우산을 팔에 걸치고 집을 나섰어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데 말이에요. 메리 포핀스는 그 우산을 무척 좋아하는 듯 늘 가지고 다녔어요. 제인이 2층 방 창가에서 메리 포핀스에게 손을 흔들며 외쳤어요. 어디 가세요? 창문을 닫아! 메리 포핀스는 이렇게 소리치고 앞뜰을 지나 담장을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길모퉁이를 돌았어요. 경찰관이 날씨가 좋죠? 하고 인사를 건네도 고개만 끄덕였어요. 메리 포핀스는 성냥팔이 사나이 버트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버트는 비 오는 날에는 성냥을 팔았지만 맑은 날이면 하루 종일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색 분필로 그림을 그리는 거리의 화가였어요. 그날도 버트는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버트는 몇 개의 그림을 그린 뒤 새로 사과와 바나나, 엘리자베스 여왕의 얼굴을 그리고 있었어요. 메리 포핀스는 버트를 놀래주려고 살금살금 다가가 말했어요. 안녕 버트? 버트는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림만 그렸어요. 메리 포핀스는 일부러 헛기침을 했어요. 에헴! 그제야 버트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고 반갑게 소리쳤어요. 오, 메리! 버트, 오늘은 내가 쉬는 날이야. 기억하지? 물론 기억하지. 그런데 버트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옆에 놓인 모자를 눈으로 가리켰어요. 모자 안에는 겨우 동전 몇 입만 들어있었지요. 오늘은 눈이 없는 날이야, 메리. 오늘은 점심을 사줄 수가 없어. 별로 점심 먹고 싶지 않아. 정말이야. 메리 포핀스가 활짝 웃으며 말하자 버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메리 포핀스와 버트는 길바닥에 그려진 그림을 따라 걸었어요. 버트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그림은 어때? 처음 보지? 산봉우리에는 흰 눈이 덮여 있고
산 기슭에 피어있는 커다란 장미에 메뚜기가 앉아있는 그림이었어요. 메리 포핀스는 버트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잘 그렸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나무와 바다 그림은 정말 훌륭했어요. 버트가 말했어요. 메리, 저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보자. 버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림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림 속은 푸른 나무가 가득하고 잔디가 깔려 있었지요. 두 사람은 꿈을 꾸는 기분이었어요. 어느새 두 사람의 옷은 멋지고 화려하게 바뀌었어요. 메리 포핀스는 비단 드레스를 입고 꽃이 달린 모자를 쓰고 다이아몬드가 박힌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버트도 멋진 모자와 빨강과 파랑 줄무늬 신사복을 입고 있었지요. 메리 포핀스는 신이 나서 말했어요. 아, 멋져. 오늘은 진짜 외출한 기분이 나네. 버트도 싱글벙글거리며 메리 포핀스를 바라보았어요. 화려하게 차려입은 두 사람은 숲길을 따라 걸어갔어요. 숲이 끝나자 햇살이 내리비치는 작은 빈터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곳에 음식이 가득 차려진 탁자가 놓여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향기로운 차가 담긴 주전자가 있었고 딸기잼을 바른 빵들도 수북히 쌓여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앉으시지요, 아가씨. 두 사람이 고개를 돌리자 언제 나타났는지 검은 신사복을 입고 팔에 냅킨을 걸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놀라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검은 신사복을 입은 남자가 자기 소개를 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전 웨이터입니다. 메리 포핀스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그림에서는 안 보였는데? 저는 나무 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보였나 보군요. 웨이터는 두 사람이 편하게 식사를 하도록 시중을 들어주었어요. 식사를 마치자 웨이터가 공손하게 말했어요. 돈은 안 내셔도 됩니다. 저쪽으로 가면 회전 목마가 있어요. 두 사람은 웨이터가 가리킨 쪽을 향해 갔어요. 정말 그곳에는 회전 목마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지요. 둘은 한참 동안 회전 목마를 타고 즐겁게 놀았어요. 날이 제법 어둑어둑해질 무렵 탁자가 놓인 곳으로 돌아가자 여전히 웨이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님, 저희는 7시에 문을 닫습니다. 나가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웨이터는 두 사람을 커다란 하얀 문 앞까지 안내해주고는 공손하게 말했어요. 다 왔습니다. 여기가 나가는 문입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안녕히 계세요. 메리 포핀스가 이렇게 말하자 웨이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두 사람이 하얀 문을 지나자 화려한 새 옷은 원래 입었던 옷으로 바뀌었어요. 메리 포핀스는 고개를 돌려 그림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그림 속에는 웨이터도 회전 목마도 사라지고 없었어요. 단지 무성한 숲과 잔잔한 바다만 그려져 있었어요. 메리 포핀스가 온 뒤 아이들은 날마다 새롭고 신기한 일을 겪었어요. 메리 포핀스의 삼촌인 위그 씨를 만나러 간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인과 마이클은 메리 포핀스를 따라 위그 씨네 집에 갔어요. 메리 포핀스가 똑똑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니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메리 포핀스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삼촌, 오늘은 생신이 아니잖아요. 제인과 마이클도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세상에, 뚱뚱한 대머리 아저씨가 공중에 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위그 씨였답니다. 위그 씨는 아래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미안하다, 얘야. 오늘이 내 생일인 것 같구나. 어젯밤에야 생각났지 뭐니? 제인과 마이클은 어찌된 일인지 몰랐어요. 위그 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나는 웃음이 많아서 무엇을 보든 웃음이 터져. 오늘은 금요일인데다가 내 생일까지 겹치니 너무 흥분되어 웃음이 터지고 말았어. 하하하하. 오늘같이 특별한 날 웃으면 웃음가스가 온몸에 퍼져.
슬픈 일을 생각하고 웃음을 그쳐야 내려갈 수 있어. 하하하하. 위그시는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지만 메리 포핀스의 굳은 얼굴을 보자 곧 웃음을 멈추었어요. 꼬박 12시간 동안 떠 있었던 적도 있단다. 그때는 생일 다음 날이 되어서야 내려갔지. 그런데 오늘은 내 생일인데다가 금요일이고 너희와 메리 포핀스까지 와서 기분이 아주 좋구나. 아이고 하느님 제발 안 웃게 해주소서. 말을 마친 위그시는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런 위그시를 보고 제인과 마이클도 웃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웃는 동안 제인은 몸이 가벼워져 둥실 떠올랐어요. 공중에 떠오른 제인은 위그시 옆으로 갔어요. 마이클도 몸이 가벼워져 공중으로 떠올라 위그시 무릎에 앉았지요. 위그시는 무척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하하하 고맙다 얘들아. 나를 생각해서 내 곁으로 와주다니. 하하하. 위그시는 메리 포핀스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하하하 메리 우린 자리를 잡았단다. 넌 어떻게 할 거니? 너랑 꼬마 친구들이 놀러와 주어 정말 기쁘단다. 하하하. 그런데 넌 왜 그렇게 시무룩한 얼굴이지? 미안해. 나도 이 꼬마들한테 웃음가스로 옮길 생각은 없었어. 이 친구들을 나중에 부르거나 아주 슬픈 생각만 하려고 애썼으면 좋았을 텐데. 메리 포핀스가 쓸쓸맞게 대꾸했어요. 삼촌, 정말 너무해요. 대체 올해 연세가 몇이세요? 제인과 마이클은 공중에 떠 있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마이클이 말했어요. 메리 아줌마, 재밌는 일을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처럼 떠오르게 될 거예요. 위그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메리는 마음만 먹으면 웃지 않아도 올라올 수 있단다. 좋아요. 모두 내려오지 못하니 내가 올라갈 수밖에. 메리 포핀스는 두 손을 허리에 대고 공중으로 떠올라 제인 곁으로 왔어요. 제인이나 마이클처럼 웃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메리 포핀스까지 공중에 올라오자 위그 씨는 이제 차를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하하하하. 어쩌면 좋아. 식탁을 밑에 두고 몸만 올라왔어.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야. 하지만 너무 우습잖아. 우하하하하. 위그 씨는 이렇게 말하고 또다시 크게 웃기 시작했어요. 제인과 마이클도 위그 씨의 웃음에 전염되어 따라 웃었어요. 차와 과자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야. 우리 모두 아주 심각하고 슬픈 생각을 하는 거지. 위그 씨의 말을 듣고 제인과 마이클은 슬픈 생각을 하려고 애썼어요. 마이클은 학교를 생각해봤지만 지금은 그것도 우스웠어요. 제인은 어른이 되는 것을 생각해봤지만 그것도 재미있어 보였지요. 위그 씨가 버스에 치여 죽은 에밀리 고모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아주 잠깐 마음이 아팠을 뿐이에요. 공중에 떠있는 서로의 모습을 보고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위그 씨는 메리 포핀스를 보며 말했어요. 메리 도와줘. 모두 슬퍼지기 어려우니 말이야. 위그 씨가 메리 포핀스에게 부탁을 하자 곧바로 방바닥에 있던 식탁이 흔들리더니 공중으로 휙 솟아올랐어요. 위그 씨가 식탁의 주인 자리에 앉고 양옆에 제인과 마이클, 맞은편에 메리 포핀스가 앉았어요.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집주인이 퍼시먼 부인이 물주전자를 들고 들어왔어요. 위그 씨, 뜨거운 물이 더 필요. 퍼시먼 부인은 공중에 떠있는 네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어머나, 이런 일은 평생 처음 봐요. 위그 씨, 나이 든 양반 이게 무슨 짓이에요? 마이클이 나서서 말했어요. 아주머니도 올라오시게 될 거예요. 퍼시먼 부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 꼬마야? 만약에 내가 내 발로 땅을 딛고 똑바로 서 있지 못하면 퍼시먼이 아니지. 아니. 퍼시먼 부인은 말을 하던 중간에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손이 흔들렸지만 주전자의 물을 엎지르지 않으려고 애썼지요. 그러고는 눈물을 참는 표정으로 주전자를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메리 포핀스가 정중히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금세 다시 내려간 퍼시먼 부인은 서둘러 방에서 나갔어요. 그 뒤에도 한참 동안 공중에 떠있던 제인과 마이클, 위그 씨는 갑자기 방바닥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메리 포핀스가 집에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했거든요. 모두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가장 슬픈 생각이었나 봐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마이클이 메리 포핀스에게 물었어요. 위그 아저씨는 얼마나 자주 공중에 떠오르세요? 메리 포핀스가 정색을 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공중이라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제인이 애써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마이클 말은 위그 아저씨가 자주 몸에 웃음가스가 차 공중에서 대굴대굴 구르고 몸이 들썩거리느냐는 거예요. 삼촌은 차분하고 착실하고 성실한 분이어서 그런 일은 없어. 앞으로 그런 얘기는 안 하면 좋겠구나. 메리 포핀스는 기분이 상해 흥 하고 콧방귀를 뀌었어요. 제인과 마이클은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버스가 부르릉 소리를 내더니 달리기 시작했어요. 메리 포핀스는 화난 사람처럼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요. 아이들은 피곤해서 메리 포핀스한테 기댄 채 금세 잠들어 버렸어요. 뱅크스 시내 옆집에는 라크 아주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이 집은 벚나무 길에서 가장 크고 근사한 저택이었어요. 제인과 마이클은 라크 아주머니가 언제 정원에 나오는지, 언제 벚나무 길로 산책을 나가는지 훤히 알고 있었어요. 라크 아주머니는 목걸이나 귀고리를 많이 걸고 다녀 움직일 때마다 그것들이 부딪히며 소리를 냈기 때문이에요. 또 하루 종일 라크 아주머니가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요. 앤드류, 어디 있니? 앤드류, 외투를 입고 나가야지. 앤드류는 비단처럼 고운 털을 가진 강아지예요. 앤드류는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은 개일 거예요. 방에서 비단 방석을 깔고 잠을 자고 일주일에 2번 차를 타고 미용실에 가고 외투도 4벌이나 있으니까요. 라크 아주머니는 앤드류의 생일 때는 케이크에 초를 꽂아주고 비 오는 날에는 가죽 구두를 신겨 내보냈어요. 라크 아주머니의 극성 때문에 앤드류는 이웃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지요. 어느 날 마이클이 울타리 너머로 앤드류를 보다가 바보! 라고 놀리자 메리 포핀스가 말했어요. 앤드류는 바보가 아니야. 메리 포핀스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앤드류는 이런 생활이 싫었지만 어릴 때부터 돌봐준 라크 아주머니 때문에 참고 있었어요. 라크 아주머니는 앤드류가 좋은 혈통의 개라고 자랑했지만 앤드류는 평범한 개로 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평범한 개들과 사귀었지만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다 라크 아주머니에게 들키면 단단히 야단을 맞았지요. 앤드류와 가장 친한 친구는 싸움을 잘하고 하수구나 쓰레기통 뒤지는 게 취미인 잡종개였어요. 모두 싫어하는 그 개와 노는 게 앤드류는 가장 즐거웠어요. 앤드류는 라크 아주머니와 공원에 산책을 가거나 미용실에 갈 때가 아니면 늘 집안에만 있어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인과 마이클은 메리 포핀스와 함께 공원에 갔다가 혼자 나와 있는 앤드류를 발견했답니다. 앤드류는 메리 포핀스를 보더니 급하게 지저댔어요. 메리 포핀스는 마치 앤드류에게 대답하듯 말했어요. 오른쪽으로 돌아서 왼쪽 2번째 집이야. 대문은 보통 열려있고. 앤드류가 다시 짖자 메리 포핀스가 또 대답을 했어요. 아마 맞을 거야. 밥 먹을 시간에는 댁에 집에 있어. 앤드류는 어딘가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제인과 마이클이 궁금해서 메리 포핀스에게 물었어요. 앤드류가 뭐라는 거죠? 그냥 인사만 했는걸?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물어본 것 같은데. 마이클의 말에 메리 포핀스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어요. 흥, 알면서 왜 물어봐? 이번에는 제인이 나섰어요. 메리 아줌마, 앤드류가 뭐래요? 제발 가르쳐 주세요. 마이클에게 물어보렴. 쟨 모르는 게 없잖아. 메리 포핀스는 입을 꽉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메리 포핀스가 말해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곧 알게 되었어요. 라카 아주머니네서 앤드류를 찾느라 한바탕 난리가 났거든요. 앤드류는 길모퉁이를 돌아 잡종개와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자기를 찾으려고 난리가 난 줄도 모르고 느릿느릿 걸어왔지요. 라카 아주머니는 잡종개를 보자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아니, 저런 지저분한 개하고 어울리다니. 잡종개는 하품을 하며 거리에 배를 깔고 앉았어요. 앤드류, 어서 들어와라. 외투도 입지 않고 나가다니. 라카 아주머니가 화를 내도 앤드류는 꼼짝하지 않았어요. 메리 포핀스가 끼어들었어요. 앤드류가 들어가기 싫다고 하네요. 그래도 라카 아주머니는 계속 앤드류에게 들어오라고 했지만 앤드류는 작은 소리로 짖었어요. 친구와 함께 살 수 없다면 들어가지 않겠대요. 라카 아주머니는 앤드류가 처음으로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버티자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어쩔 수 없이 허락했어요. 알았어. 하지만 저 잡종개는 창고에서 자야 돼. 라카 아주머니의 말에 앤드류는 또다시 짖었어요. 친구도 자기처럼 비단방석을 깔고 잘 수 없다면 자기도 창고에서 친구와 같이 자겠다고 하네요. 라카 아주머니는 할 수 없이 앤드류의 뜻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앤드류는 라카 아주머니에게 절대 외투를 입히지 말 것과 미용실에 데려가지 말 것을 요구했어요. 앤드류, 네가 독감에 걸려도 내 책임은 아니야. 라카 아주머니는 탁탁 발소리를 내며 집으로 들어갔어요. 앤드류와 친구인 잡종개는 귀를 쫑긋 세우고 꼬리를 살래살래 흔들며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제인이 마이클에게 말했어요. 앤드류는 바보가 아니야. 마이클도 맞장구를 쳤어요. 제인과 마이클은 메리 포핀스가 어떻게 앤드류의 생각을 알 수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답니다. 마이클은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어 잠에서 깨었어요. 빨리 욕실에 가서 목욕물 받아. 메리 포핀스가 말했지만 마이클은 침대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메리 포핀스가 마이클 옆에 다가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이클, 내가 뭐라고 했지? 마이클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말했어요. 싫다고요. 메리 포핀스는 획 이불을 걷고 마이클을 똑바로 내려다보았어요. 마이클은 메리 포핀스의 눈치를 살폈어요. 메리 포핀스는 조용히 욕실로 가 수돗물을 틀어놓았어요. 마이클은 수건을 들고 욕실로 가 태어나서 처음 혼자 목욕을 했어요. 마이클은 몸속에서 뜨거운 뭔가가 자꾸 부풀어 오르는 걸 느꼈어요. 마이클은 계단 난간을 발로 툭툭 차며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가정부 엘렌이 뜨거운 물이 든 주전자를 들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마이클은 일부러 주전자를 툭 쳐서 물을 엎질렀지요. 부엌에서는 과자를 만들고 있는 불일 아주머니의 다리를 걷어찼어요. 장난으로 과자 반죽을 마구 휘저는 마이클을 말렸거든요. 불일 아주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밀방망이를 떨어뜨렸어요. 마이클은 라카 아주머니네 개인 앤드류를 과자로 꿰어 가까이 오게 한 뒤 줄로 꼬리를 묶어 울타리에 메어 놓았어요. 곧 라카 아주머니의 화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마이클은 아빠 서재로 들어가 펜으로 장부에 낙서를 하다가 잉크병을 엎질러 방바닥과 자기 옷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뱅크스 부인은 마이클이 아픈 게 아닌가 걱정하다가 일부러 말썽을 피우는 걸 알고는 벌을 주었어요. 마이클은 벌을 받으면서도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지요. 오후에 마이클은 쌍둥이 동생을 태운 유모차를 밀고 공원에 가는 메리 포핀스와 제인을 따라 나섰어요. 메리 포핀스는 마이클이 계속 말썽을 피워 화가 났어요. 메리 포핀스는 마이클의 등을 떠밀며 말했어요. 저 앞에 반짝이는 게 보이지? 그걸 주워다 줘. 마이클은 메리 포핀스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어요. 정말로 반짝거리는 것이 있었어요. 마치 마이클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았어요. 마이클은 걸어가서 그 물건을 주었어요. 납작하고 둥근 통인데 유리 뚜껑에 눈금이 그려져 있었어요. 제인이 달려와서 물었어요. 그게 뭐야?
마이클은 자기도 잘 모르면서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안 가르쳐 줄래? 곧이어 메리 포핀스가 유모차를 끌고 와 그 통을 낚아챘어요. 내 거예요. 마이클은 이렇게 말하며 도로 빼앗으려다가 메리 포핀스가 노려보자 얼른 통에서 손을 뗐어요. 메리 포핀스가 통을 앞뒤로 기울이자 원판 위의 글자들이 햇빛을 받으며 정신없이 돌아갔어요. 제인이 정말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이에요? 세계여행을 하는데. 그러자 마이클이 소리쳤어요. 챗 그렇게 조그만 통으로 어떻게 세계여행을 해요? 비행기나 배를 타야 한다고요. 난 다 알아요. 메리 포핀스가 야릇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과연 그럴까? 그냥 보긴 하시지. 그러고는 나침반을 들고 공원 입구 쪽으로 돌아서더니 북쪽으로! 하고 소리쳤어요. 글자들이 빙빙 돌더니 갑자기 찬바람이 불었어요. 쌩쌩 부는 바람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간신히 눈을 떠보니 공원은 사라지고 주위에 커다란 빙산이 흩어져 있었어요. 발밑에도 눈이 두껍게 깔려 있었어요. 마이클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북극곰이 빙산 뒤에서 나와 메리 포핀스를 껴안았어요. 메리 포핀스와 친구분들, 북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북극곰은 우둘투둘하고 긴 혀로 제인과 마이클의 뺨을 핥았어요. 제인과 마이클은 북극곰한테 잡아먹힐까봐 겁이 났어요. 저런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뭘 줄까? 물고기? 새우? 메리 포핀스가 북극곰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우린 곧 가야 돼. 세계여행 중이거든. 북극곰은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물속에서 정어리를 잡아왔어요. 북극곰은 메리 포핀스의 손에 정어리를 쥐어주었어요. 메리 포핀스는 북극곰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나침반을 들고 남쪽으로! 하고 외쳤어요. 제인과 마이클은 세상이 머리 위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차가운 공기가 사라지고 주위가 따뜻해졌어요. 제인과 마이클은 짐승들이 시끄럽게 울어대는 밀림에 와 있었어요. 마코 앵무새가 날개를 활짝 편 채 나뭇가지에 앉아 소리쳤어요. 메리 포핀스, 잘 왔어요. 당신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요. 아내가 놀러가서 나 혼자 알을 품고 있거든요. 나랑 교대해주세요. 메리 포핀스가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세계여행 중에 잠깐 들른 거야. 마코 앵무새가 다시 부탁했어요. 그러지 말고 눈 좀 붙일 동안만 알을 품어주세요. 부탁이에요. 그래도 메리 포핀스는 딱 잘라 거절하고 나침반을 돌리며 동쪽으로! 하고 외쳤어요. 다시 한번 세상이 빙글빙글 돌다가 멈췄어요. 이번에는 대나무에 둘러싸인 풀밭에 와 있었어요. 뒤를 살펴보니 검은 바탕에 흰 점이 있는 판다가 있었어요. 판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들이 누구든 떠나주면 고맙겠어. 난 오후에 쉬어야 해. 메리 포핀스가 빈정거렸어요. 알았어, 떠날게. 하지만 우리가 가버리면 후회할걸? 그러자 판다가 새까만 한쪽 눈을 뜨고 졸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메리 포핀스 당신이었군요. 미리 연락 좀 하지 그랬어요. 당신들이 머물 집을 마련해야겠어요. 메리 포핀스가 말했어요. 우린 곧 갈 거야. 세계여행 중에 잠깐 들른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은 늘 당신 하고 싶은 대로만 하니까. 판다는 이렇게 말한 뒤 제인과 마이클에게 귀를 긁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금방 잠이 든다는 거예요. 귀를 긁어주자 판다는 정말 새근새근 잠이 들었어요. 판다가 깨지 않게 조심해. 메리 포핀스가 소곤거렸어요. 메리 포핀스가 나침반을 흔들자 또다시 세상이 돌기 시작했지요. 언덕과 호수와 산과 숲이 휙휙 지나가더니 이내 멈췄어요.
이번에 도착한 곳은 잔물결이 찰랑거리는 바닷가였어요. 커다란 회색 돌고래가 새끼와 함께 나타났어요. 어머나, 메리 포핀스, 당신이로군요. 같이 목욕할래요? 메리 포핀스가 대답했어요. 안녕, 아멜리아. 하지만 난 오늘 아침에 목욕했어. 그런데 웬일이에요? 우리는 세계여행 중이야. 어쨌든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요. 밥 먹을 시간이 되었네요. 같이 식사해요. 여긴 조개도 많고 해초들도 맛있어요. 아멜리아는 제인과 마이클을 보고 활짝 웃었어요. 고마워, 아멜리아. 그렇지만 우리는 30초 뒤에 집으로 가야 해. 메리 포핀스의 말에 아멜리아는 무척 실망하는 눈치였어요. 이렇게 오자마자 바로 가는 법이 어딨어요? 다음에는 꼭 함께 식사도 하고 달님한테 노래도 불러줘야 해요. 모두 잘 가요. 그런데 메리, 그 정어리 가져갈 거예요? 아멜리아는 메리 포핀스가 손에 든 정어리를 보고 군침을 흘렸어요. 아니, 바다에 도로 던져줄 거야. 여긴 정어리가 없어요. 정어리는 참 맛있어요. 아들이랑 정어리 잡기 시합을 할게요. 메리 포핀스가 준비 땅! 하고 외치며 정어리를 바다에 던졌어요. 정어리가 달아나기 시작하자 곧 돌고래 2마리가 뒤따라갔어요. 제인과 마이클은 숨을 죽이고 그들의 경주를 지켜봤어요. 마이클이 아들 이겨라! 하고 외쳤어요. 메리 포핀스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이클, 대체 뭐 하는 거야? 마이클이 고개를 돌렸을 때는 이미 바다가 보이지 않았어요. 공원 한복판 잔디밭에서 유모차를 밀고 있는 메리 포핀스와 유모차에 탄 쌍둥이, 제인이 보였을 뿐이지요. 마이클, 뛰고 소리치고 창피하지 않니? 그렇게 말썽을 부리고도 모자라? 얼른 따라와. 메리 포핀스의 말에 마이클은 입을 삐죽거렸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세계여행을 하다니 정말 신기한 통이야. 제인의 말을 듣고 마이클이 말했어요. 이건 통이 아니라 나침반이야. 메리 아줌마, 그건 내가 주운 거니까 돌려주세요. 메리 포핀스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나침반을 주머니 속에 넣었어요. 마이클은 메리 포핀스가 싫어졌어요. 마이클의 몸속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맹렬히 타오르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마이클은 더 크게 말썽을 부렸어요. 마이클은 메리 포핀스가 안 볼 때 쌍둥이 동생들을 꼬집어 올렸고 제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으며 식탁에서 우유를 뒤엎었어요. 마이클의 행동에 화가 난 메리 포핀스가 말했어요. 이런 말썽꾸러기는 처음 봐. 당장 침대로 가서 입 다물고 있어. 마이클은 방에 가서 침대 위에 벌렁 누우려다가 서랍장 위에 나침반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마이클은 의자를 놓고 올라가 나침반을 잡고 흔들었어요. 그리고 동, 서, 남, 북 하고 재빨리 말했어요. 그러자 의자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본 마이클은 하마터면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짐승 4마리가 사방에서 마이클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송곳니를 드러낸 곰, 날개를 퍼덕거리는 마코 앵무새, 털이 바늘처럼 곤두선 판다, 주둥이가 튀어나온 돌고래가 다가오고 있었지요. 잔뜩 화가 난 짐승들의 얼굴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요. 마이클의 얼굴에 짐승들의 뜨거운 숨결이 닿았어요. 마이클은 나침반을 떨어뜨렸어요. 뭔가가 마이클을 꼭 감쌌어요. 마이클은 덜컥 겁이 났어요. 그동안 말썽을 피우고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이클은 무서워서 2눈을 꼭 감고 외쳤어요. 메리 아줌마! 메리 아줌마! 마이클은 자기 몸이 공중에 붕 떴다가 푹신한 곳에 눕혀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메리 포핀스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됐어. 이제 소리 좀 그만 질러. 마이클은 그제야 안심을 하고 눈을 떴어요.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마이클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 순간 하루 종일 몸속에서 맹렬하게 들끓던 것이 사라지고 행복하고 편안한 기분이 되었어요.
마이클은 조금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메리 포핀스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죠? 저건 내 나침반이라고 했지? 내 물건에 절대 손대지 마. 메리 포핀스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가져와 마이클에게 주었어요. 마이클은 천천히 우유를 마셨어요. 메리 포핀스에게서 기분 좋은 냄새가 났어요. 우유를 다 마신 마이클은 아쉬운 표정으로 메리 포핀스에게 빈 잔을 건네주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포근하고 따뜻한 기분은 처음이야.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마이클은 졸음이 가득한 눈을 비비며 말했어요. 메리 아줌마 정말 이상해요. 하루 종일 말썽만 피웠는데 기분이 아주 좋아요. 메리 포핀스는 흥 하고 콧방귀를 뀌면서도 마이클의 이불을 잘 덮어주었지요. 제인과 마이클은 메리 포핀스와 함께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아빠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점심을 먹자고 했거든요. 제인과 마이클은 아빠와 시내에서 식사하는 것도 즐거웠지만 가는 길에 비둘기 할머니를 만날 수 있어 더욱 신이 났어요. 비둘기 할머니는 렌 사원에 있는 비둘기들과 친구처럼 지내요. 제인과 마이클이 언덕을 올라 렌 사원으로 가자 할머니가 보였어요. 비둘기 할머니 주위에는 많은 새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인과 마이클이 비둘기 할머니에게 다가가자 비둘기 떼는 하늘로 날아오르더니 사원 지붕 위에 내려앉았어요. 제인과 마이클이 모이를 사서 땅에 뿌리자 비둘기들이 몰려왔어요. 모이를 다 먹은 비둘기 한 마리가 할머니 머리 위를 맴돌다가 할머니 모자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어요. 할머니는 왕관을 쓴 여왕처럼 보였지요. 그때 비둘기 한 마리가 메리 포핀스의 새 모자 위에 날아와 앉더니 장미꽃 장식 하나를 물어뜯었어요. 메리 포핀스는 깜짝 놀라 우산을 휘둘러 비둘기를 쫓았어요. 제인과 마이클은 웃음이 나오는 걸 간신히 참았지요. 비둘기 할머니와 헤어진 뒤 마이클은 제인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면 저 비둘기들은 어떻게 될까? 마이클도 다 아는 이야기였지만 다시 듣고 싶었던 거예요. 밤이 되어 사람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면 새들은 사원 지붕에서 내려와 땅 위에 흩어져 있는 모이를 깨끗이 먹어. 그리고 마이클은 제인이 까먹은 내용을 알려주었어요. 목욕을 해야지. 목욕을 하고 깃털을 다듬지. 그리고 할머니 머리 주위를 3바퀴씩 돌고는 내려와 앉아. 비둘기들이 모두 할머니 주위에 내려앉는 거 맞지? 그래. 그러면 할머니가 비둘기들을 차례로 쓰다듬어 주면서 착한 새가 되거라 하고 말해. 새들끼리만 통하는 말로? 물론이지. 그런 다음 할머니가 치마를 쫙 펼치면 비둘기들은 모두 치마 속으로 들어가. 그럼 할머니는 자장가를 불러줘. 비둘기들은 아침까지 쿨쿨 잔단다. 마이클은 우와 하고 탄성을 질렀어요.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이야기였지요. 마이클이 제인에게 물었어요. 누나, 이 이야기 전부 다 진짜 맞지? 그때 메리 포핀스가 끼어들었어요. 아니야. 그러자 제인이 얼른 대답했지요. 정말이야. 메리 포핀스는 2층 아이들 방에서 난로가에 옷을 널고 있었어요. 쌍둥이 아기들은 잠에서 깬 뒤 침대에 누워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아기 침대 위에서 춤을 추었어요. 존이 햇살에게 소리쳤어요. 눈에 들어오니까 따갑단 말이야. 비켜. 햇살은 되도록이면 빨리 존을 지나가려고 애쓰며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잠깐 눈을 감았다 뜨면 괜찮아질 거야. 바브라가 햇살을 향해 두 팔을 벌리며 말했어요. 햇살아, 너는 부드럽고 따뜻해. 나는 네가 정말 좋아. 햇살은 바브라의 뺨을 사랑스럽게 어루만지며 지나갔어요. 찌륵찌륵, 쫑알쫑알 지겨워. 이 방처럼 시끄러운 곳은 처음 보겠어.
존과 바브라가 소리나는 쪽으로 눈을 돌리자 굴뚝 꼭대기에 사는 찌르레기가 한 마리 앉아 있었어요. 메리 포핀스가 재빨리 돌아서며 말했어요. 넌 밤낮 웃고 떠들잖아. 너보다 시끄러운 새는 세상에 없을 거야. 찌르레기는 난처한 표정으로 머뭇머뭇 말했어요. 나는 할 일이 많다 보니 말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 상담과 토론도 하고 물건을 얻으려면 흥정도 해야 하거든. 존이 깔깔대며 웃자 찌르레기가 존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존, 지난 토요일 밤에 네가 시끄럽게 굴어서 밤새 한잠도 못 잤어. 하지만 그날은 존이 끙끙 앓으라낸 소리였어요. 존이 사정을 이야기하자 찌르레기는 흥 하면서 바브라의 침대 머리맡으로 가서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바브라 아가씨, 오늘은 나한테 뭘 줄 건가요? 칡가루로 만든 과자 반쪽. 바브라가 과자를 주자 찌르레기는 과자를 꼭꼭 쪼아 먹었어요. 메리 포핀스가 찌르레기에게 핀잔을 주었어요. 고맙다고 인사부터 하고 먹어야지. 난 그깟 예의를 따질 시간이 없다고. 찌르레기는 이렇게 말하더니 남은 과자를 다시 콕콕 쪼아 먹었어요. 어른들은 순 엉터리야. 우리 이야기도 그렇고 바람과 햇살, 동물의 이야기도 못 알아듣잖아. 존이 말하자 바브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메리 포핀스가 말했어요. 어른들도 아기였을 때는 다 알아들었지만 크면서 잊어버린 거야. 창밖에서 산들바람이 나무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고 있었어요. 존이 바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우리도 크면 찌르레기나 바람의 말을 못 듣게 되나요? 물론 듣긴 하지. 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게 된단다. 존과 바브라는 그 말을 듣고 엉엉 울었어요. 아이들 울음소리를 듣고 뱅크스 부인이 방으로 달려왔어요. 어머나 메리 포핀스 양, 아기들이 왜 이렇게 울지요? 메리 포핀스가 대답했어요. 이가 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벌써 이가 나려고 한다고요? 뱅크스 부인은 활짝 웃으며 쌍둥이들을 달랬어요. 하지만 아기들은 이가 나면 어른이 될 것 같아 더욱 슬프게 울었어요. 뱅크스 부인은 아기들을 하나씩 토닥거리며 달래주었어요. 존과 바브라는 착한 아기여서 엄마를 위해 울음을 그쳤어요. 아기들이 나만 보면 이렇게 얌전해진다니까. 뱅크스 부인은 아기들의 볼을 어루만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곧 쌍둥이는 하얀 이가 났고 첫 돌을 맞았어요. 다른 곳에서 휴가를 보낸 찌르레기가 다시 날아왔어요. 찌르레기는 메리 포핀스에게 수다스럽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 잘 지냈어? 메리 포핀스? 찌르레기는 존과 바브라에게도 인사를 했어요. 바브라 아가씨, 오늘은 이 옛 친구한테 뭘 주시려나? 존도 안녕? 하지만 쌍둥이는 그저 옹알거리기만 할 뿐이었어요. 첫 돌이 지난 쌍둥이는 그 사이에 찌르레기의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찌르레기는 서둘러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이제 나도 굴뚝으로 돌아가 봄맞이 청소를 해야겠어. 그동안 존과 바브라와 즐겁게 지냈는데 기분이 좀 이상하네. 이렇게 말한 뒤 찌르레기는 날개로 눈을 비볐어요. 메리 포핀스가 놀라서 물었어요. 우는 거니? 찌르레기는 가슴을 쫙 펴고 말했어요. 울긴 누가 울어? 여행에서 돌아오다가 감기에 걸려서 그래. 찌르레기는 힘차게 안녕 하고 인사하며 날아갔어요. 메리 포핀스가 마구 짜증을 부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인과 마이클은 소파 뒤에 숨어서 저금통에 든 돈을 세고 있었어요. 방울 치우던 메리 포핀스가 소파 너머로 아이들을 보고 물었어요. 제법 모았네? 장난감 비행기라도 사려고? 아니에요. 코끼리를 살 거예요. 아줌마도 가끔 태워줄게요. 마이클이 말하면서 메리 포핀스의 표정을 살폈어요. 메리 포핀스는 기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메리 아줌마, 저녁 시간에 동물원은 어떨까요? 마이클이 물었지만 메리 포핀스는 말없이 청소만 했어요. 그리고 보통 때보다 일찍 아이들을 잠자리에 들게 하고
방에서 나갔어요. 메리 포핀스가 나가자마자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인, 마이클, 빨리 옷 입고 나와, 서둘러. 제인과 마이클은 깜짝 놀랐지만 아무 옷이나 입고 나갔어요. 목소리가 계속 앞서가며 어서 오라고 재촉했어요. 좁은 골목과 공원을 지나 마침내 커다란 담 사이에 있는 동물원 회전문 앞에 다다르자 어둠 속의 목소리가 말했어요. 다 왔어. 마이클이 제인을 보며 말했어요. 어떻게 동물원에 들어가지? 우린 돈이 없는데. 회전문 안에서 굵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걱정 마. 오늘 밤에 온 특별 손님들은 공짜야. 얼른 들어와. 제인과 마이클은 회전문을 열고 동물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커다란 갈색 곰이 미소를 지으며 입장권 2장을 내밀었어요. 제인과 마이클은 깜짝 놀랐어요. 동물들이 다 우리 밖에 있네. 밤에는 늘 밖에 나와 있니? 마이클이 묻자 곰이 대답했어요. 생일에 보름달이 뜨는 날만 그렇단다. 보름달이 뜬 그날 동물원은 보통 때와 너무 달랐어요. 동물들은 우리 밖에서 생일이나 보름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동물의 이야기를 알아듣다니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도대체 오늘이 누구 생일이라는 걸까? 마이클과 제이는 궁금했지만 계속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때 코끼리 조각상 옆으로 뚱보 할아버지가 기어가는 게 보였어요. 할아버지 등에는 조그마한 의자 2개가 놓여 있었고 거기에 원숭이 8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어머나, 완전히 거꾸로야. 제인이 소리치자 할아버지가 무서운 얼굴로 돌아보며 호통을 쳤어요. 제인은 얼른 할아버지를 쫓아가 사과했어요. 다른 곳에서는 동물이 사람을 태우는데 여기는 반대여서요. 할아버지는 거짓말하지 마 하고는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제인과 마이클이 걸어가는데 발밑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바다표범 한 마리가 제인과 마이클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오렌지 껍질을 줄 테니 너희도 다이빙을 해봐. 그때 다른 바다표범이 와서 귓속말을 했어요. 제인과 마이클은 특별 손님이라는 것 같았지요. 다이빙을 하라고 한 바다표범은 실망한 표정을 짓더니 제인과 마이클에게 공손하게 말했어요. 실례했어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그때 뭔가가 제인에게 와서 쿵 부딪혔어요. 제인이 뒤돌아보니 커다란 사자가 2눈을 반짝이며 서 있었어요. 미안. 오늘 밤엔 동물원이 너무 복잡해서 너를 못 봤지 뭐야. 인간들한테 먹이를 줄 텐데 같이 구경 가지 않을래? 오늘 밤엔 모든 게 뒤죽박죽이군. 제인은 이렇게 생각하며 마이클과 함께 사자를 뒤따라갔어요. 사자는 제인과 마이클을 큰 고양이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의 넓은 강당에는 호랑이, 표범, 원숭이, 기린, 독수리 등 온갖 동물들이 모여 있어 발 디딜 틈이 없었지요. 사자를 따라가던 제인과 마이클은 깜짝 놀랐어요. 강당 한복판에 있는 우리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었어요. 동물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제인이 사자에게 물었어요. 어째서 사람들이 우리 속에 갇혀 있는 거야? 길을 잃었거나 동물원 문 닫을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나가고 남아있던 사람들을 어디든 넣어두어야 하니까. 그때 누군가가 물러서요! 하고 외쳤어요. 사자가 말해주었어요. 먹이를 줄 시간이 되어 관리인들이 오는 거야. 곰들이 음식이 담긴 수레를 밀고 와 우리 안에 음식을 넣어주었어요. 아기들은 곰들이 던져준 우유병을 받아쥐고 허겁지겁 빨았고 큰 아이들은 카스텔라와 도넛을, 다른 우리에서는 어른들이 버터 바른 빵과 양고기 튀김 등을 받아서 먹고 있었어요. 사자는 제인과 마이클을 문으로 데려간 다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제인이 잠깐만 하고 외쳤으나 사자는 가버렸어요. 사람들이 언제 우리에서 풀려나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인이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돌려보니 곁에 아무도 없었어요. 마이클은 벌써 펭귄과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있었어요. 제인이 다가갔을 때 펭귄은 연필을 입에 물고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내가 생일 축하 시를 쓰기로 했는데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어. 시작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오, 메리, 메리. 하지만 그 다음은 생각이 떠오르질 않아. 마이클과 제인이 몇 가지 제안을 했지만 펭귄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펭귄이 사라진 쪽을 보며 제인이 말했어요. 정말 알 수 없네. 대체 누구 생일이지? 동물원 입구에서 표를 주던 갈색 곰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여기 있었구나. 어서 축하해 주러 가자. 오늘이 생일이잖아. 갈색 곰은 제인과 마이클을 양쪽 팔에 끼고 걸어갔어요. 그들은 창문이 반짝반짝 빛나는 뱀의 집 앞에 멈춰 섰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뱀들은 모두 우리 밖에 나와 있었어요. 순간 제인과 마이클은 깜짝 놀랐어요. 또아리를 튼 뱀들 한가운데 메리 포핀스가 앉아 있었어요. 생일을 축하해줄 손님이 오셨어요, 아가씨. 갈색 곰이 정중하게 말하자 뱀들이 제인과 마이클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어요. 메리 포핀스는 아이들을 보고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마이클, 또 외투를 안 입었구나. 제인, 모자랑 장갑은 어디에 두었니? 그때 뱀들이 슉슉거리는 소리를 내며 머리를 세우더니 제인과 마이클 뒤에 있는 누군가에게 공손하게 절을 했어요. 갈색 곰은 모자를 벗었고 메리 포핀스도 천천히 일어났어요. 오, 귀여운 것 잘 왔다. 가장 큰 우리에서 코브라가 천천히 기어 나오며 말했어요. 코브라는 메리 포핀스에게 다가가 비늘이 번뜩거리는 머리를 치켜들고 메리 포핀스의 두 뺨에 입을 맞췄어요. 오랜만에 네 생일이 보름달이 뜨는 날과 겹쳤구나. 기쁘다. 코브라는 고개를 돌려 다른 뱀들에게 편히 앉으라고 말했어요. 코브라의 가늘고 긴 눈에서 신비한 빛이 뿜어져 나왔어요. 제인과 마이클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코브라의 눈이 가까이 오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코브라는 제인과 마이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다정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누구지? 갈색 곰이 약간 겁먹은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메리 아가씨의 친구인 제인 양과 마이클 군입니다. 메리의 친구들이라고? 어서 와라 얘들아. 제인과 마이클은 왕 앞에 선 것 같았어요. 그때 갈색 곰이 제인과 마이클을 자신의 푹신한 다리에 앉혀주며 말했어요. 저분은 동물나라의 왕이야. 아주 현명하고 용맹스러운 분이지. 메리 아가씨의 외가 쪽 오촌 아저씨 뻘이래. 코브라가 메리 포핀스에게 말했어요. 네 생일에 보름달이 뜬 게 얼마만이냐? 생일 선물로 뭘 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내 껍질을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구나. 작은 선물이지만 꽤 쓸모가 있을 거야. 코브라는 춤을 추듯 천천히 몸을 흔들었어요. 꼬리에서 머리로 잔물결이 올라가는 것 같더니 갑자기 몸을 비비 틀면서 펄쩍 뛰어올랐어요. 그러자 몸을 감싸고 있던 금빛 껍질이 벗겨졌지요. 코브라는 어느새 은빛으로 반짝였어요. 코브라는 방금 벗은 금빛 껍질 위에 꼬리로 글자를 쓴 뒤 둥글게 말아서 메리 포핀스에게 주었어요. 메리 포핀스는 금빛 껍질을 받고 기뻐했어요. 그때 종소리와 함께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두 광장에 모여 큰 잔치를 벌이자. 코브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메리 어서 가거라. 모두 네가 광장으로 나오길 기다리고 있구나. 메리 포핀스는 코브라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한 뒤 동물원 한복판에 있는 초록 광장으로 달려갔어요. 동물들이 그녀 주위로 모여들더니 둥글게 애웠었어요. 코브라가 갈색곰에게 가도 좋다고 하자 갈색곰은 공손하게 절하고 메리 포핀스와 동물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너희들도 나하고 같이 갈까? 코브라는 제인과 마이클을 데리고 광장으로 갔어요. 초록 광장이 가까워지자 와, 와! 하는 함성이 크게 들렸어요. 광장에서는 표범, 사자, 낙타, 곰, 코끼리, 여우, 두루미 등이 메리 포핀스를 둘러싼 채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노랫소리 위로 시를 읊는 낭랑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 메리 메리, 메리는 나의 노래, 메리는 나의 노래. 시를 다 읊은 펭귄이 만족한 표정으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어요. 제인과 마이클은 동물들이 춤추는 모습을 구경했어요. 폐하, 제 생각에는 사자와 새들, 호랑이와 조그만 짐승들은 제인이 말을 하다 머뭇거렸어요.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니까 사자가 새를, 호랑이가 작은 짐승을 보면 잡아먹지 않느냐고 물어보려던 거지? 제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코브라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보통 때는 그렇지. 하지만 오늘은 생일이잖아. 오늘 같은 날에는 약한 동물도 강한 동물을 겁내지 않고 강한 동물은 약한 동물을 지켜준단다. 슉슉거리는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동물들의 함성도 희미해졌어요. 그 소리에 맞춰 제인과 마이클도 몸을 흔들고 있었어요. 아니, 누군가가 둘의 몸을 부드럽게 흔들어 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꿈을 그렇게 꾸는 거야? 이제 그만 일어나. 제인과 마이클이 눈을 떴을 때는 침대 위였어요. 정말 꿈을 꾸었던 걸까요? 제인과 마이클은 꿈과 현실을 분간할 수가 없었어요. 제인과 마이클은 아침 식사를 하며 지난밤의 꿈 이야기를 했어요. 놀랍게도 둘은 똑같은 꿈을 꾸었어요. 제인은 꿈이 아니라 진짜였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제인이 의심스럽다는 듯 메리 포핀스에게 물어보았어요. 메리 아줌마도 어젯밤에 동물원에 갔죠? 메리 포핀스는 딱 잘라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왜 밤에 동물원에 가겠어? 마이클은 빵을 굽는 메리 포핀스를 보더니 입을 쩍 벌리고 급하게 제인을 불렀어요. 누나, 저기 좀 봐. 제인은 마이클이 가리키는 곳을 보았어요. 메리 포핀스는 금빛 비늘이 번뜩이는 뱀 가죽 허리띠를 두르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뱀처럼 꾸불꾸불한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동물원에서 준 선물.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제인과 마이클은 메리 포핀스와 함께 식구들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고르려고 백화점에 갔어요. 제인과 마이클은 이런저런 선물을 골랐어요. 제인과 마이클이 집에 가려고 유리문을 밀고 나가려는 순간 여자아이 하나가 길가에서 회전문 쪽으로 휙 달려왔어요. 그 아이는 겨울철인데도 하늘거리는 천만 걸치고 있었고 회전문을 빠져나오지 못해 계속 빙글빙글 돌다가 한참 뒤에야 나왔어요. 여자아이는 세 사람을 발견하자 반가워하며 달려왔어요. 여기 있었구나. 기다려줘서 고마워. 나를 만났는데 반갑지 않니? 제인이 여자아이에게 물었어요. 반가워. 그런데 넌 누구니? 이름이 뭐야? 내가 누구냐고? 이름도 모른다고? 여자아이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메리 포핀스를 보았어요. 아줌마는 틀림없이 나를 알고 있을 거야. 그렇죠, 아줌마? 메리 포핀스가 야릇한 표정으로 나지막히 말했어요. 이름이 마로 시작되지? 맞아요. 역시 알잖아요. 내 이름은 마이아예요. 여자아이는 기뻐서 팔짝팔짝 뛰다가 제인과 마이클을 보았어요. 기억 안 나니? 나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7자매 가운데 둘째인 마이아야. 지난 여름날 밤 너희 아빠가 너희에게 우리를 소개해줬잖아. 제인과 마이클은 마이아의 말을 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자매들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왔어. 여기 오래 있을 수는 없으니 선물 고르는 것을 좀 도와줘. 마이아를 돕기 위해 세 사람은 다시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추운 겨울에 얇은 천만 두른 마이아를 보자 놀라서 선물 꾸러미를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백화점 매장을 감독하는 아저씨들은 마이아를 보더니 여왕을 본 것처럼 모두 꾸벅 절을 했지요. 하지만 마이아는 선물 사는데 정신이 팔려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마이아가 장난감 가게로 뛰어들면서 점원에게 말했어요. 큰언니는 집안일을 좋아하니까 작은 화로와 은빛 냄비를 주세요. 빗자루도 주시고요. 다른 자매들의 선물을 살 때에는 제인과 마이클도 도움을 주었어요. 마이클이 메리 포핀스에게 귓속말을 했어요. 아줌마, 마이아는 돈이 없을 텐데 누가 선물값을 내나요? 메리 포핀스는 귓속말은 나쁘다고 나무라며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고 마이아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뭐라고? 돈을 내야 한다고? 아무도 안 내도 돼. 돈을 내야 할 물건이 하나도 없는데, 안 그래? 마이아가 돌아서자 점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선물 꾸러미를 마이아에게 안겨주고 깎듯이 인사했어요. 마이아가 마이클을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받는 날이잖아. 게다가 하늘에는 돈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돈을 내겠어? 그러고는 마이클과 제인, 메리 포핀스를 이끌고 밖으로 나왔어요. 어머, 그러고 보니 마이아는 언니와 동생들한테 줄 선물만 사고 자기 건 하나도 안 샀어. 제인은 자기가 산 선물 꾸러미에서 마이아에게 선물로 줄 것을 찾았어요. 메리 포핀스가 넌 좀 가만히 있어 라고 제인에게 나무라듯 말하고 자기 장갑을 마이아에 끼워주었어요. 마이아는 자기 손에 너무 커서 헐렁한 장갑을 살펴보더니 메리 포핀스의 뺨에 입을 맞추었어요.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활짝 웃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이아는 제인과 마이클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이들은 바람 부는 길모퉁이에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정말 즐거웠어. 나를 잊지 말아줘. 마이아의 말에 제인과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녕 여러분. 안녕 마이아. 작별 인사를 한 뒤 마이아가 서서히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마이아가 손을 흔들자 세 사람도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은 마이아가 하늘로 오르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마이아가 금세 구름 너머로 사라지자 메리 포핀스의 눈에서 맑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어요. 어느새 바람의 숨결이 따뜻해졌어요. 뱅크스 씨는 욕조 안에서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뱅크스 씨가 그러는 날은 1년 중 딱 하루, 바로 봄이 오는 첫날이랍니다. 제인과 마이클은 그날 처음으로 아래층에서 아침밥을 먹었고 뱅크스 씨는 검은 서류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내 가방이 어딨지? 제 꼬리를 찾아 빙빙 도는 강아지처럼 뱅크스 씨는 가방을 찾느라 복도를 뱅뱅 돌았어요.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다음에야 서재에서 가방을 찾을 수 있었지요. 언제나 우산꽂이에 있던 가방이 왜 서재에 있는 거야? 흠흠. 뱅크스 씨는 헛기침을 하며 집을 나섰어요. 아니 튤립에 싹이 텄네? 봄바람이 부는군. 뱅크스 씨는 문 제독의 집 풍향계를 바라보곤 기분 좋게 출근했어요. 제인은 아빠의 말을 듣고 마이클에게 말했어요. 봄바람이 분대. 제인과 마이클의 마음속에 잠깐 불길한 느낌이 스쳤어요. 오후가 되자 제인은 로버트슨과 정원에 씨앗을 뿌리려 흙을 팠어요. 그때 아이들 방에서 마이클이 후다닥 뛰어내려왔어요. 누나 이것 좀 봐. 메리 아줌마가 나한테 나침반을 줬어. 아줌마는 한 번도 나한테 뭘 줘본 적이 없는데 뭔가 이상해. 아줌마가 친절해져서 그런 걸 거야. 제인은 마이클을 달랬지만 속으로는 많이 불안했어요. 오늘따라 메리 포핀스는 깊은 생각에 잠겨 신경질도 안 부렸어요. 밤이 되자 바람이 아주 거세졌어요. 메리 포핀스가 처음 왔던 날처럼 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들고 굴뚝에서 윙윙 소리를 내고 아이들 방 창문 틈새로 들어와 양탄자 귀퉁이를 뒤집어 놓았지요. 메리 포핀스는 아이들 저녁을 챙겨주고 방을 깨끗이 치웠어요. 그러고는 방 안을 둘러보고 정리가 잘 되었다고 좋아했어요.
메리 포핀스는 마이클과 제인의 어깨를 손으로 잡았어요. 로버트슨에게 닦아달라고 부탁한 구두를 가져올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얌전히 있어야 돼? 제인과 마이클은 메리 포핀스를 쫓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왠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 얌전히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아래층으로 내려간 메리 포핀스는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이클이 불안한 얼굴로 제인에게 물었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지 않아? 바로 그때 갑자기 쾅 하고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인과 마이클은 벌떡 일어나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어요. 현관 앞에 메리 포핀스가 서 있었어요. 처음 왔을 때처럼 가방과 우산을 양손에 들고 있었지요. 바람이 메리 포핀스 주위에서 세차게 불고 있었어요. 메리 포핀스는 현관 앞 계단에 잠시 서서 집을 돌아보았어요. 그러고는 비도 오지 않는데 우산을 펼쳐들었어요. 그러자 바람이 우산 속으로 밀려들어와 우산이 떠올랐어요. 곧 우산을 든 메리 포핀스까지 공중으로 둥실 떠올랐지요. 메리 포핀스가 처음 온 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바람 방향이 바뀔 때까지 있을 거야. 제인이 쌍둥이에게도 메리 포핀스가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울먹였어요. 제인과 마이클은 쌍둥이를 하나씩 안고 창가로 달려갔어요. 제인과 마이클은 아이를 안고 있지 않은 손으로 창문을 열고 공중으로 둥실 떠오르는 메리 포핀스를 향해 소리쳤어요. 메리 아줌마, 돌아와요! 돌아와요! 하지만 메리 포핀스는 점점 작아지더니 구름 너머로 사라졌어요. 제인과 마이클은 쌍둥이를 침대에 눕혔어요. 제인이 말했어요. 메리 아줌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때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뱅크스 부인이 들어왔어요. 메리 포핀스가 가버리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어떻게 말 한마디도 없이 가버릴 수가 있지? 제인과 마이클은 엄마를 보자 슬피 울며 물었어요. 엄마, 메리 아줌마가 다시 올까요? 뱅크스 부인은 제인과 마이클이 우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일 아주머니를 올려보내겠다고 말하고는 내려갔어요. 잠시 후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올라온 불일 아주머니는 메리 포핀스를 흉보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는 씩씩거리며 방안을 정리하다가 제인의 베개 밑에서 종이 꾸러미를 발견했어요. 제인이 재빨리 불일 아주머니의 손에서 종이 꾸러미를 낚아챘어요. 종이를 펼쳐보니 메리 포핀스 버트 그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인은 그림에 붙어있는 편지를 조심스레 펼쳐보았어요. 제인에게 마이클한테 나침반을 주었으니 이 그림은 너한테 줄게. 오르부아, 메리 포핀스가. 제인은 편지를 읽다가 모르는 말이 나오자 쌍둥이를 돌보고 있던 불일 아주머니에게 물었어요. 불일 아줌마, 오르부아가 무슨 뜻이에요? 아마 또 만나자는 뜻일 거야. 제인과 마이클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기뻐했어요. 마이클이 휴 한숨을 쉬고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젠 됐어. 메리 아줌마는 늘 자기가 말한 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마이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제인은 마이클을 침대로 살짝 밀어 눕혔어요. 그러고는 마이클의 손에 메리 포핀스의 그림을 놓아주었어요. 오늘 밤은 네가 이 그림을 가지고 있어. 제인은 작은 소리로 말하면서 메리 포핀스가 그런 것처럼 마이클에게 이불을 덮어주었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어주세요.